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프리마켓에서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어, 만약 이 하락이 계속 이어진다면, 어, 여기서 저는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과정이 나타날까봐 이제 우려가 되는데요. 어,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보시면은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이제 그동안의 이 라인들이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이게 이제 월봉으로 보게 되면 좀 더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면 이전처럼 이 상승 라인이 이렇게 지켜지면서 뭐 좀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찍고 뭐 또 올라가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건데요. 이렇게. 근데 이 라인이 이렇게 해서 이 라인이 만약에 이렇게 무너진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300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 이러면은 상당히 좀 위태로운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추세에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갔으니까 내려오더라도 뭐 여기든지 어디선가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면 되는데,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잘 보셔야 될 것이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까지 이제 250쪽까지 이쪽으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런 라인의 추세가 장기적인 라인의 추세가 깨지게 되는 것이고, 어, 그리고 이제 수평으로 봤을 때 이제 최후의 보루는 작년 4월에 만들어졌던 이 라인입니다. 네, 이게 깨지게 된다면 상당히 골치 아파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예. 물론 뭐 이거 뭐 추세 같은 거나 이제 이 뭐랄까 주가라는 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패턴이고, 예, 얼마든지 뭐 이렇게 깨뜨렸다가 그다음에 또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차트를 많이 봐요. 그래서 이렇게 깨지게 되는 과정이 있게 된다면은 이 과정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보시게 되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겁니다. 손실을 보게 되는데 어, 이제 주식에서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원금 회복 논리입니다. 심리라고 하죠. 원금 회복 심리. 이게 이제 우리가 카지노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만약에 뭐 처음에 100만 원을 들고 왔는데 처음부터 잘못돼 가지고 한 30만 원을 잃었다. 그러면 이제 70만 원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뭐 처음에 가서 30만 원 벌고 또 30만 원 벌고 그래서 돈이 벌리는 재미에 계속 게임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겠지만 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처음에 100만 원 들고 가서 이제 30만 원을 잃게 되고 그럼 70만 원 남은 거 갖고 그 30만 원을 복구하려고 또 게임을 하고 하다가 보면은 또 뭐 한 20만 원 또 잃게 되고 그럼 나머지 50만 원 가지고 그 100만 원을 복구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또 하게 되고, 예. 그러다가 이제 다음에는 그 돈 다 잃게 되면은 다음에는 이제 2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한 방에 그 500만 원 이제 100만 원을 또 회복해야겠다 하면서 계속 이제 게임을 하게 되고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을 다들 이제 뭐 상식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뭔가 심리의 이 잠재 의식 속에 내가 어떤 일을 당했다. 이것을 내가 회복해야 된다. 한마디로 복수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심리가 깔리게 되면서 좀 안정적인 매매보다는 좀 감정적인 매매에 이제 휩쓸리게 되고 이제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 솔루션은 뭐냐면 잊어버려야 돼요. 예. 내가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30만 원을 잃어서 70만 원 가지고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30만 원을 잃어버려 갖고 이제 70만 원 가지고 다시 30만 원을 벌어서 이제 100만 원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70만 원의 원금을 가지고 이 70만 원의 원금을 가지고 게임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다. 이런 어떤 마음으로 가야지 좀 심리가 좀 안정이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근데 항상 이제 보면은 이 어쩔 수 없는 게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본 이게 역사예요. 예. 이런 하락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손실을 이 속에서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손실을 보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고 상승하는 과정에도 손실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과정에도 이렇게 뭐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의 원리를 아시죠? 예,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잃고 소수만 돈을 번다. 예, 왜냐? 그 반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다 벌고 소수가 돈을 잃으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는 돈을 누가 대주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이 손실 본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다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손실 본 분들은 원금 회복 심리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근데 나는 안 그래. 나는 아니냐.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만약에 어떤 분이 한 4억 넣었는데 이게 만약에 뭐 떨어져 갖고 팔아 갖고 3억을 잃고 1억만 남았다. 아이고, 내 돈 3억. 이런 생각을 안 한다면은 성인군자죠.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다 도를 튼 완전히 평정심을 유지한 깨달음을 얻은 그런 성인군자가 될 수가 없고, 아이고 내가 3억 잃었는데 저 3억을 내가 어느 세월에 복구하나, 이런 생각에 그 이제 빠질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제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잠시 이제 시장을 떠나 있거나 그래갖고 다시 이제 평정심을 찾게 되면 다시 시장에 돌아오시거나, 근데 그런 것을 시간 텀을 두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소가 이제 이 뿔로 계속해서 들이받잖아요. 들이받듯이 시장에다 계속 들이받게 되면은 이제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원금 회복 심리,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혹시 하락 조정이 나올까봐 걱정이 되는데, 또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보시게 될 거고, 그런 과정 손실 보시는 과정이 되게 되면은 손실을 보게 되시면은 이 원금 회복 심리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그런 경험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주식 시장에는 많은 분들이 이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담보대출이라고 하죠. 주식담보대출 등등, 등등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그 청산당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뭐 레버리지 투자 막 그런 거 하셔갖고 청산당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뭐 이제 신용, 또 미국은 이제 마진을 쓰셔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죠. 근데 정말 이게 가지고 있던 돈만 잃어도 원금 회복 심리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빚까지 내서 뭐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없을 것 같지만 정말 많습니다. 예. 저는 실제 그런 분들을 이제 만나본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빚을 내서 이제 하시다가 손실 보신 분들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스트레스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잊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이제까지 잃어버린 돈은 잊어버리고 남은 돈 가지고 나는 이걸로 다시 시작을 한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셔야 되는데 참 정말 그 굉장한 어떤 위로의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네. 이 성경에 저는 이제 신앙은 없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미는 조금 이제 다른 의미가 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라. 자신을 용서하라. 그런 손실을 본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과거의 기억이나 경험을 계속 끌어안고 있다면 이게 계속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돼요. 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트라우마라는 것이 과거에 이제 손실봤던 기억, 어떤 안 좋은 기억, 또 수익의 기회를 놓쳤던 기억, 이런 트라우마 기억이 굉장히 많이 괴롭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주식 투자가 꼬이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고 또 새로운 신선한 아이디어 기법이나 아이디어나 주가의 어떤 패턴을 읽어내는 것도 이제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냥 스트레스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정말 뭐 요즘 뭐 텔레비전이나 뭐 이런 데 나오는 분들 보면은 뭐 굉장한 스펙을 갖고 있고 굉장한 어떤 업적을 달성하신 분들 막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마저도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죠. 예.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뭐 주변의 친구라던가 가족이라던가 뭐 연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그 실수에 대한 막 지적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가 자존감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스스로가 이제 이제 약간 쫄아들게 되죠. 자책을 하게 되고 어 이제 이런 어떤 굴레 속에 이렇게 계속 쌓여 있다 보면은 참 좀 이게 좋게 가기가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누가 뭐 좀 실수를 하더라도 좀 이렇게 심하게 이제 뭐랄까 좀 이렇게 창피 주지 말고 좀 그렇게 좀 이렇게 감싸 안아주고 좀 그런 좀 사회 문화 풍조가 좀 있어야 된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사업을 하다 이렇게 망하게 되면 많은 지적을 받게 되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실리콘밸리 같은 데에서는 어떤 젊은 사람이 이제 스타트업을 개업을 해서 이렇게 하다가 망해도 좀 이렇게 관대한, 좀 좋게 보는 그런 풍조가 있죠. 근데 한국은 사업하다 망하면 굉장히 많이 얻어먹고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뭐 가족 간에도 그렇고, 자식이 뭐 잘못하면은 부모가 에이그 하면서 막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리고 뭐 연인 관계에서도 예, 이제 짜증을 내면서 왜 그렇게 했어 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이제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잘 생각해 보면 이 주식이라는 게임에서 이제 주식이라는 게임은 내가 결정하고 내 스스로 모든 걸 이제 다 해야겠죠. 예. 근데 아마 이제 뭐 부부간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둘이 같이 이렇게 상의하면서 같이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그거 내가 그거 사지 말랬잖아. 팔으라고 했었잖아. 왜 안 팔았어? 막 하면서 서로에게 이제 책임을 떠넘기는 뭐 막 서로에게 이제 지적을 하게 되는 그런 아마 상황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용서하라. 음. 그리고 이게 뭐 정확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아가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성경의 표현처럼 주식으로 따지면 내 이웃이 남은 돈입니다. 예. 그동안 잘못 매매해서 이렇게 나간 돈은 용서하고요. 예. 이제 남아있는 소중한 남아있는 내 돈 이거라도 예, 너무 이렇게 아이고 내가 겨우 뭐 이것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천대하지 마시고 이 남아있는 종잣돈을 가지고 새로운 기분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기분으로 이걸로 또 다시 권토중래라고 하죠. 흙바람을 일으키며 다시 돌아온다. 엄청난 군대를 몰고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이 되어서 고향에 다시 딱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권토중래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인상적인 이야기가 또 머리에 떠오르는 게 저는 이제 영화 좋아하니까 그 옛날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살아남은 이제 유태인들과 오스카 쉰들러 주인공이 같이 이제 강당에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헤어지면서 유태인들이 이제 자신들의 목숨을 살려준 도움을 준 오스카 쉰들러에게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다 같이 스스로에게 감사합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전쟁 속에서 목숨을 이렇게 잃을 뻔한 그런 나치의 그 어떤 학대를 받은 유태인 분들이 살아남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정말 길고 긴 그런 어떤 전쟁을 견뎌내고 결국에는 이제 살아남게 된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스스로 감사합시다.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주식에서는 이게 일종의 어떤 기회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완전히 돈을 다 잃어버려서 더 이상 이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 남아있지 않게 그러니까 된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저희 주식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그동안 얼마 이제 잃으셨어요. 이제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종잣돈이 얼마 남으셨어요.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어떤 분이 한 10억이 있으셨는데 이제 다 돈을 잃고 한 3천만 원밖에 남지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나 이제 속이 타시겠어요. 그리고 그 3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3천만 원에서 이제 150만 원을 제 이제 강의비로 그 남은 돈 뭐 얼마 안 되는 거기서 또 이제 150만 원 내서 제 강의비로 이제 내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는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쭉 해드렸고, 그래서 그래도 아직 내가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래도 이 돈이 뭐 작아 보이지만 10억에 비하면 작아 보이는 돈이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남은 거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예. 우리가 어떤 성공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이 감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사랑, 예. 뭐 이런 것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참 해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정말 매사에 감사하고 또 어, 뭔가 이렇게 뭔가 좀 그런 어떤 사랑스러운 이런 느낌. 예. 음. 근데 그런 게 빠져 있다면 성공을 해도 성공한 것이 아니고, 예. 그냥 그저 그냥, 예. 뭐 돈에 눈이 뻘간 그냥 괴물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평생 산 인생은 뭐 그렇게 뭐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유튜브 이제 예전에 이제 아프리카 TV를 하다가 이제 유튜브로 오니까 유튜브에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좀 부정적인 댓글, 저를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댓글들, 그러니까 유튜브는 이 댓글의 세상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 이제 어떤 풍조라고 하죠. 이런 문화들이 자꾸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삭막해지는, 예,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 멤버십, 예, 저희 뭐 커피 한 잔 회원이나 피자 회원 또 한우 회원 이렇게 가입해 주셔갖고 멤버십 회원이 많건 적건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나는 그냥 무조건 난 이 사람을 후원한다 해도 계속 후원하고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볼 때마다 어 제가 느끼는 그 어떤 이 사랑을 받고 있는, 마치 저에게 막 빛이 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저에게 보내는 따뜻한 빛을 제가 이렇게 양지 바른 데서 이렇게 쫙 제가 쐬고 이제 따뜻하게 쬐고 있는, 예,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무한한 사랑, 예, 그냥 아무 어떤 대가가 없습니다. 예, 아무 대가 없는 그런 사랑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올해 이제 1월도 이제 벌써 이제 한 반절 정도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요. 시간이 참 빠르죠. 아마 이렇게 해서 또 금세 봄이 올 거고 또 뜨거운 여름도 올 거고, 예, 또 가을, 겨울 이렇게 금세 올해는 또 뭐 월드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시간도 빨리 갈 것 같아요. 아무쪼록 올해 여러분들 그 소원하시는 바 다 좀 이루시길 기원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어떤 감사의 마음, 그 다음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예. 자, 이런 것들, 예. 그리고 나 자신을 나 스스로 칭찬하자,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용서하자, 내가 그동안 저지른 실수를 나 스스로 용서하자, 예. 그리고 다시 이제 새롭게 태어나 보자. 올해 좀 그런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항상 험난한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할 테니까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